안녕하세요. 메가랜드에서 부동산 학개론 강의하고 있는 황재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잠깐 좀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은 9, 10월 달에 커리큘럼 학습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마무리 단계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조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섰고, 자, 9, 10월 학습 계획을 잠깐 말씀드릴 때, 자, 035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요즘 올라오는 게 9월 이후에 마무리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신 내용이겠죠. 막판 2개월 잘 열심히 공부하시면 점수가 정말로 업될 수 있다라는 거, 최대 막 20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설명 잘 들어보시고 잘 수행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학습 전략 팁을 좀 말씀드리면, 자, 일단 9, 10월 달의 과정은 거의 다 모든 과정에서 뭐 다른 타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론 정리가 진행되고 쪽집게 백선이란 특강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동형 모의고사, 보통 이제 4회로 진행이 되죠. 선생님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4회 동형 모의고사,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범위의 사십 문제로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자, 일단 9, 10월 마무리 과정은 누구나 그냥 바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소예요. 3, 4월 달에 핵심 이론 정리에 한순환의 이론 정리는 공부하신 분들이 9, 10월 마무리 단계 과정에 들어오셔야 되고, 아직 이론 정리가 한순환이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먼저 3, 4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3, 4월 이론 정리의 과정은 한순환 좀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들을 개념이 잘 정리된 다음에 마무리 정리를 하셔야 되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라면 3, 4월 달에 핵심 이론 정리를 공부를 하시고 그에 해당되는 기출문제집까지 보시고 있다라면 9, 10월 마무리 정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만 정리하고서 기출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준비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가장 많이 기출되었던 지문들이 중심으로 또 응용 지문들이 사용되어서 설명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그러면 3, 4월 달 이론 정리도 했고 기출문제도 풀어봤다라면, 자, 이론 총정리를 할 때는 그동안의 시험 문제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왔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2주나 저 같은 경우는 3주로 진행해요. 자, 선생님들마다 좀 더 방법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3주 동안에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을, 틀렸던 지문을 다 옳게 바꾸어서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옳은 지문으로 각 테마별마다, 즉 약 한 700개 정도의 지문, 690개 지문을 쭉 테마별마다 엮어가지고 각 테마별마다 이런 지문이 나왔고 이런 지문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지문으로, 옳은 지문으로 설명을 진행할 거예요. 좀 어렵지 않고 충분히 옳은 지문이니까 쉽게 접근할 거예요. 이때 이제 키워드를 찾아서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문장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모든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되는 단어가 3개나 4개 정도, 4개 정도까지만 딱 핵심만 연결하면, 단어들만 연결하면 충분히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시간을 줄이면서 빠르게 문제 푸는 연습이 여기서 진행되는 거고, 자, 쪽집게 백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가장 1년 중에 집중해서 편찬하는 교재가 쪽집게 백선, 가장 많은 고민하고 많은 분석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게 백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32회, 33회 다 95% 정도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나올 만한 문제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찍신이 있어가지고 적중률이 그렇게 높았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과목과는 좀 다르게 부동산 학기로는 개정사항이 없고 해마다 나왔던 테마 파트에서 항상 골고루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40문제가 나오는데 100문제를 선별하니까 충분히 90%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다 90% 이상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으니 100문제만 내가 완벽하게 정리해서 이걸 3번, 4번, 5번 회독해서 완벽히 이해하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백선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 총정리를 하고 이 쪽지게 백선은 좀 난이도가 좀 높아져 있어요. 기출지문 그대로가 아니라 기출지문이 이렇게 출제될 것 같다는 예상 응용지문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왔던 어려운 지문들까지도 여기에 소개가 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이해 안 되는 건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해서 시험장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선집에 있는 모든 지문을 다 해석해서 공부하면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론 정리하고 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범위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좀 갖춰졌다면 이제 실제 동형, 실제 본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이제 시간을 딱 정해서 이제 서로 연습하게 되겠죠. 4회 정도 할 건데, 자, 이때 동형 모의고사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가는데, 이때 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론 총정리와 백선의 전범위 공부를 했다라면 이것과, 또는 내가 좀 쉽게 공부해왔던, 여러 번 공부해왔던 기출문제도 있을 거고 다른 특강집도 있겠죠. 그런 걸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환을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을 하면서 한순환을 공부하고, 공부할 때도 자기만의 스토리가 좀 있어야 돼요. 이제 전 범위를 공부를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동안 꼭 쭉 공부를 해왔으니까, 자, 어떤 테마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거예요. 중요하다는 건 계속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었을 거니까. 자,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야, 이거 나오면, 시험에 나오면 나는 무조건 맞출 거야. 이거 나오면 맞출 거야. 이건 어려운 거니까 나오면 찍거나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24문제 이렇게 공부하면 내가 합격 점수 이상 맞는 데는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쭉 전범위를 하고 와서 시험을 딱 보고, 그러나 시험은 어려울 수 있겠죠. 항상 시험은 어려우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면, 남들 다 맞는데 내가 틀렸다면 그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를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부족한 거니까 좀 더 요약집이나 개념서 같은 걸 찾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고, 남들 다 틀렸는데 나 혼자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맞았다 이러면 절대로 좋아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틀려줘야 되는데 그런 걸 문제를 풀다가 시간에 쫓겨서 뒤에 시간이 모자라서 오히려 실수했다, 문제를 못 풀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을 보듯이, 야, 그러면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내가 시간 배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준비하지 않고 공부 끝냈다고 해서 시험 봐서 합격 점수 이상 맞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본 시험과 똑같은 과정의 사회 동형 모의고사, 이때는 4번을 보면서 항상 전범위로 먼저 공부를 끝내고 보고 확인하고 해설 강의 들어서 부족한 거 채우고, 그럼 다음에는 절대 안 틀려야 되겠다. 이렇게 4번 쌓이게 되면 분명 실력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딱 준비해서 시험장에 가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따라가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랄 건데 이 모자란 시간은 어떻게든 절대적인 공부 시간은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다른 거 좀 줄이고 힘들더라도 최대한 2개월 동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분명히 합격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론 총정리를 좀 말씀드리면, 쪽집게 백선집인데 백선집에는 백선과 옳은 지문 총정리가 들어가 있어요. 기출에 나왔던 기출 지문을 모두 옳은 지문으로 바꿔가지고 이론 총정리 때는 옳은 지문 총정리로 진행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백선 특강은 쪽집게 백선으로 같이 엮어져 있다.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들으실 때 나는 백선 특강을 안 듣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백선집을 사셔서 오는 지문으로 이론 총정리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백선을 답은 있어요. 해설은 없어요. 그래서 좀 풀어보시고 어려운 건 질문란에 질문 오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라도 좀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론 총정리는 저 같은 경우는 3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테마 53개, 690개 지문을 3주 동안에 진행을 하고, 이때 1, 2, 3단원, 1, 2, 3단원, 그 다음에 4, 5, 6단원, 7, 8단원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만약에 조금 남는다면 계산 문제, 학개론 계산 문제 중요하죠. 꾸준히 계속 풀어야죠. 계산 문제도 조금 제가 좀 봐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자, 이론 총정리를 공부할 때는 일단 각 지문의 핵심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이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는 건 몇 개의 단어, 3개, 4개 핵심 키워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핵심 키워드를 빠르게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나오면 이게 딱 눈에 띄어서 바로 맞다 틀리다가 결정될 수 있어야 이제 우리가 시험 내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 풀 수 있을 거니까 키워드를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걸 중심으로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할 거고,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다음에 이해를 하고, 모르는 부분들은 가장 설명을 들으면서 필기해놔서 가장 간단히 필기해놔서 야 나중에 정말 이해 안 되면 암기해야 되겠다, 이런 정리하는 건 사실 다음에 보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암기하는데 수월하겠네,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 단어가 필요하네, 이런 것들을 간략히 정리해 놓으면서 이제 이론 정리를 공부해 나가겠죠. 이해는 최소로 수업을 한 것까지, 선생님이 수업을 여기까지 해줬는데 이해가 안 됐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선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해는 줄이고 암기해서 시험장에 가겠다. 그럼 암기하려면 체크가 잘 돼 있어야죠. 시험 보기 직전에 시험장에서도 다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해는 좀 줄이고 암기해서 시험장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일 복습 무조건 2시간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업 듣는데 4시간 정도 걸릴 거고 2시간 이상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1, 2, 3단원을 공부했으면 1단원, 2단원, 3단원에 내가 전에 공부했던 걸 그냥 버리고서 시험장에 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봐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이 옳은 지문의 이론 총정리 과정의 내용은 제가 이제 원데이 특강이 있었죠. 5월달, 6월달쯤에 핵심 키워드 특강이 있었어요. 이것 때 특강을 들었던 분이라면 핵심 키워드 특강집이 있었을 거니까 빈칸 채우기예요. 거의 동일하고 얘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그때 공부한 거니까 공부해서 체크된 게 있다면 체크된 걸 중심으로 같은 단어에 해당되는 내용을 반드시 같이 병용해서 복습하면 다시 보고 시험장에 갈 수 있으니까 거의 동일한 지문들이 거의 80%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 같이 병행해서 복습을 꾸준히 하시고, 이렇게 3주 동안 진행하면 이제 전 범위에 대한 내용이 한번 정리됐을 거예요. 지문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이걸 바탕으로 할 때 잠깐 좀 소개하자면 테마별로 이렇게 지문들이 옳은 지문이 나왔어요. 키워드라는 건 이런 거죠. 부동산학의 이해 테마 1에서 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 어려운 내용들은 별로 없죠. 잠깐 보냐면 의사결정 시 접근 나오면 의사결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고,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자결정이에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근데 투자는 왜 하냐 그러면 돈 벌려고 투자한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나오면 투자결정이고, 돈 벌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가정에서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식을 이걸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한다. 이게 탁 나오면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가 바로 연결돼야 돼요. 여기에 다른 말이 들어가서 뭐 법률, 경제, 기술적으로 종합하여 복합적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죠. 또는 이런 거죠. 자, 정착물에서 자, 제거하여도 건물에 붙어져 있는데 떼어냈을 때 손실이 있으면 정착물로 취급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물건이 건물에 붙어져 있을 때 정착물이 되려면 이유 있게 잘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이걸 정착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떼어냈을 때, 분리했을 때, 떼어냈을 때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떼어낼 때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로 취급한다. 그래서 제거하여도 분리하여도 라는 말이 나오면 문제가 있어야, 손실이 있어야, 문제가 발생해야,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로 취급한다. 정착물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지문을 쭉 보는 연습을 해나가시는 게 이론 총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쪽지게 백선. 자, 백선 지문 이제 뭐 특강이죠. 가장 중요한 100문제를 엮어서 거의 100문제, 40문제 우리 시험 봤을 때 거의 35문제 이상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은 내가 백선만 완벽하게 이해해서 여러 번 회독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었을 때 실수하지 않는다면 합격 점수 이상 맞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번 회독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자, 필수 마무리로 이때 백선은 반드시
그냥 와서 특강을 듣기보다는 백선을 보면 여기에 자, 문제가 있고 어떤 테마에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10년 동안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지문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응용되어서 어려운 지문들도 속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아래 꼭 알아두기가 있어요.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라는 핵심 내용이겠죠. 그래서 특강을 듣기 전에 꼭 알아두기는 다시 읽어오시면서 암기된 것과 좀 부족한 거 체크해오고 잘 모르겠다는 건 좀 책도 찾아봐서 공부해온 다음에 특강을 들어서 꼭 알아두기를 알고 그 테마에 해당되는 문제를 통해서 지문들을 쭉 정리해서 응용력까지 키우는 거예요. 자, 답을 찾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백서는 모든 지문이 다 중요해요. 답은 그냥 우리가 모든 핵심 내용을 정리할 때 문제 유형으로 하다 보니까 답이 들어가 있는 거고 답 찾는 것보다는 모든 지문을 다 내 걸로 만드는 게 목표다. 그리고 역시 설명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들었던 내용으로 이해가 되면 좋고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해보다는 암기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체크해놓고 시험장 가기 전에 여러 번 봐가지고 암기로 끝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이해는 사실 그 전에 했었어야 돼요. 막바지 와서 이해하겠다라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거예요. 자, 항상 마음속에 3번 이상은 꼭 봐야 되겠다. 전 범위를 3번 이상 정도 가면서 공부해서 시험장에 가야 합격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서 100문제를 쭉 풀어보시면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까지 전 범위를 공부가 끝난 거겠죠. 이렇게 이론 총정리도 하고 백선을 통해서 전 범위 공부가 끝났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거죠. 자, 1주차, 2주차, 3주차. 저 같은 경우에는 총 4회를 보는데 보통 이론에 2주고 동형에 4주를 쓰는데 저는 좀 이론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해서 이론을 3주, 동형을 3주 잡다 보니까 1주차에 동형 모의고사 1회, 2회가 올라갈 거고 2주차에 3회, 3주차에 4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총 4회의 전범위 모의고사를 볼 건데 항상 중요한 건 그냥 시험을 보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공부했던 이론 총정리의 전범위와 백선 전범위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거 나오면 맞을 거야. 이거 나오면 맞을 거야. 이거 나올 것 같아. 나오면 무조건 맞을 거야. 이건 어려우니까 일단 스킵하거나 잘 찍을 거야. 라고 하면서 찍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45분, 50분 주어져서 40문제를 푸는 건 정말로 어려워요.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균 60점만 넣으면 합격한다는 이유는 24문제만 맞추면 되니까 16문제는 버려도 괜찮아요. 뿐만 아니라 최고 점수는 1차는 80점인 거예요. 8문제는 그냥 안 보고 넘겨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최고 점수 맞는 거니까 모든 문제를 풀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본 시험에서도 내가 버릴 거, 시간을 뺏기지 않고 버려서 다른 거 공부했을 때 충분한 안정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도록 시간 배분 연습을 하고 무조건 시험 보기 전에 전날에 전범위의 공부를 해온 다음에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이건 맞을 거야, 이건 맞을 거야 이렇게 적어도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시험을 딱 봤을 때 목표대로 이뤘으면 너무 기분 좋게 계속 공부해 나가실 거고 생각처럼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면 뭔가 맞을 거라 생각한 문제를 틀렸다라면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걸 좀 채워놓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좀 더 이해하고 부족한 걸 잘 체크해서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전범위 공부하고 모의고사 보고 전범위 보고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4번을 반복하면 실력은 분명히 업될 거예요. 40점 맞는 모의고사 점수 평상시에 40점 모의고사를 맞는 분이 이런 동형 모의고사를 잘 정리한 마지막에는 80점, 90점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마지막에 점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전범위를 여러 번 공부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때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다. 자, 그리고 실전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시험 볼 때 이렇게 했더니 시간이 많이 모자랐더라. 이렇게 했더니 내가 실수를 많이 했더라. 이렇게 했더니 긴장이 너무 많이 돼서 어렵더라. 이런 것들을 쭉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법론적으로 좀 접근해야 돼요. 1번이 어려웠다라면 항상 1번 패스하고 2번, 3번부터 풀어도 괜찮고 앞부분이 처음에 쉬운 것 같았는데 어렵게 느꼈다면 뒤에 먼저 풀어줘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중간적인 단원부터 문제를 푸셔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시험장 가서 시험 볼 때 머리가 잘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머리를 좀 풀어내려면 내가 좀 편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문제를 먼저 풀어서도 괜찮아요. 무조건 1번부터 풀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답안지 마킹할 때만 잘 체크하면 되니까 문제 푸는 순서는 편하게 자기가 좀 더 높은 점수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시간이 모자랐을 때 계산 문제 같은 거 무조건 풀려고 접근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스킵하면 안 돼요. 처음에 내가 계산 문제를 쭉 연습해 왔을 때 이 문제는 풀 수 있었어 라는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풀고, 이 문제는 새로운 유형이네, 내가 준비가 안 된 문제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와서 풀어보는 거죠. 또 어려운 문제 유형이 있죠. 박스 내에 몇 개냐 이런 것들은 중간에 모르는 지문 나오면 과감하게 끊고 넘어가야 돼요. 아래 읽어도 사실 답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그런 연습을 해가지고 선생님마다 문제 푸는 요령, 찍는 방법 같은 것도 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전 시나리오를 만들고, 남들 다 맞는 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필수 문제를 잘 정리하고, 부족한 개념, 남들 맞았는데 내가 틀렸다, 반드시 합격하기 위해서 꼭 나오는 문제인데 틀렸다 그러면 부족한 걸 잘 정리해서 이렇게 4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더라. 자, 그리고 또 역시 시험 보기 전에 복습을 해라 우리가 전범위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 보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었으면 다시 정리해야 되니까 또 2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다음 날에 또 다른 시험이 있으니까 또 예습을 또 해야 돼요. 시험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는 동형 모의고사 볼 때는 동차로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거의 10시간 정도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죽어라 하셔야 돼요. 물론 힘들죠. 누구나 다 힘들죠. 그래서 살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보는 시간이 많지 않고, 좀 더 시간 지나면 그때 그랬지 뿌듯하게 추억으로 삼을 수 있을 거니까 이때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서 거의 10월 달에는 10시간, 8시간 이상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절대 시간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전에 공부했던 백선이나 이론 총정리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서 준비하고 시험 보고, 다시 반복하면서 준비하고 시험 보고, 이걸 4번 반복하면 분명 실력은 업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9, 10월 달에 마음가짐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고, 좀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당부사항이죠. 핸드폰 줄여야죠. 핸드폰을 좀 멀리 두셔야 돼요. 유튜브 절대로 이제 9, 10월 달은 유튜브 안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뭐 중독 수준이지만 노력을 해야죠. 어찌됐거나. 자, 핸드폰 줄여야 돼요. 그리고 친구 전화들도 가급적 9, 10월 달은 좀 줄이고, 친구 모임 같은 것도 충분히 다 이해할 거예요. 합격하고 충분히 뭐 얘기하면 다 이해해 줄 거고, 그때 기분 좋게 합격해서 한턱 쏘면서 이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다 좋은 강의 만드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니까 핸드폰 줄이고 유튜브 보지 않고 모임 같은 것도 가능한 자제하고, 자료 수집하지 않아야 돼요. 이 시기는 좀 걱정되고 불안하다 보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 이것만 보면 된대. 내가 지금 보던 자료가 아니라 남의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자료만 모아놓고서 다 보지도 못하고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내가 가장 편하게 보고 있는 교재인 거예요. 내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뿐만 아니라 메가랜드 선생님들은 정말로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니까 어떤 선생님이라도 다 믿고 잘 따라가시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교재가 중요하니까 자료 수집에 너무 열을 올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딱 공부해서 하나를 정해서 여러 번 보는 것이 합격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가능한 이해보다는 암기를 해야 돼요. 이 시기에 이거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 기본서 찾고 요약지 찾고 하면 시간이 정말 가요. 이때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나오면 암기해서 그냥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는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전에 못했으면 암기해야 되고,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정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하려면 내년에 다시 하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합격하려면 암기하셔야 된다. 이 시기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니까. 그리고 후회 없게 9, 10월 달에 진정성 있게 공부하셔야 된다. 이건 뭐 중요하죠. 제가 이제 전에 입시 강의를 좀 했었어요. 고3들 강의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강의하기 전에 먼 옛날 얘기죠. 뭐 대학교 시절에
이때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죠. 이제 고3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한 개, 두 개, 세 개.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죠. 많이 이제 고배를 마신 분들이 점수가 많이 모자라진 않잖아요. 시험을 보고서 딱 점수를 보니까 조금 모자랐더라. 자, 그럴 때 항상 드는 생각이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만 더 있었으면 아니면 3시간, 5시간만 더 있었으면 조금 더 공부했었으면 이 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때로 갔다라고 상상하시고 보신다면 그럴 만한 시간들이 아직 그래도 뭐 60일 정도, 50일 넘게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공부하셔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으니까 매 시간을 소중하게 정말로 보여주기 식으로 나 공부하고 있어 라는 보여주는 식이 아니라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공부다운 공부를 좀 하시면 무조건 합격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자신감 중요하죠. 합격할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으면 당연히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합격하지 못할 실력인 사람들도 자신감 있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합격할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감이 없으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누구에게나 다 그런 감정은 생기니까 항상 자신을 믿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하다. 이동안까지 공부했던 건 합격하기에 충분하게 되어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위험성 없이 합격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믿어야지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절대로 뭔가 기적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스스로를 믿고 자신감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이 끓어오를 때 99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야, 죽으라 했는데 뭔가 변화가 없어. 만족스럽지 않아. 99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때 1도만 탁 올려주면 물이 끓어가면서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 1도씨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항상 그 1도가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9, 10월 달 최선을 다하면 1도가 아니라 더 높은 점수 맞을 수 있을 거니까 9, 10월 잘 활용하셔서 누구나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한다 라고 마무리하고 잘 정리하시고 저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또 촬영할 건데 제가 이제 이론 총정리와 쪽지게 백선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는 걸 맛보기 강의로 보여드릴 거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아, 이론 총정리와 백선 이렇게 진행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주면 좋겠어요. 얘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전 또 다음에 인사드릴게요.